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넣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공천을 이런 얘기 했거든요. 구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고집한다면서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측근들을 꽂아놓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뭐 정성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지금까지 단수 공천이 51명인데 비명도 많다.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지도부 같은 경우도 뭐 고민정 의원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전 청와대 수석던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진성준, 한정혜 뭐 친명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친명을 했던 분 중에서 뭐 남인순 의원님도 경선했죠. 정일영 의원, 이모경 의원 등등 해갖고 꽤 됩니다 사실요. 돌려냈는데 단수 추천받은 친명 그래가지고 명단을 드렸더니 언제 아유, 감사합니다. 친명 이경훈 친명입니다. 아니 이게 단수 추천되면 친명이 돼버려요. 경선에 비명됐어요. 경선하면 비명, 대표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공천 거예요. 받으면 친명. 근데 의원이 163명인데 그중에 비명도 당연히 많죠. 그러면 그분들의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거 단수 공천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친명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단수 공천 받는 게 많고요. 경선에서도 광주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현역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신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경쟁력 있는 분은 컷오프가 되고 이 둘이 경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들이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네. 아직 이제 경선 확정이 안 된 곳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쪽에 되면은 진짜 찐명이 됐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진짜 찐명이 됐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지금 전화를 뭐, 안 받으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예. 지금 전화를 뭐, 안 받으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냥 계속 안 받으시겠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죠. 깜짝 참석을 했는데 웃는 얼굴로 들어가서 듣기만 하다가 나와서 당무에 참고하겠다.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여들자 웃으며 의총장에 나타난 이재명 대표는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다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에 참석 안 했다고 엄청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판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오셔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고 대부분의 그 친명 의원들이 반박도 안 했어요. 비명계 의원들이 융단 폭격을 가는데도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이거예요. 게임 오버. 마지막 절차다. 예. 그런 거죠.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이제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가 말씀 좀 자제하고 표현 좀 순화합시다 막 얘기했잖아요. 네.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아 홍익표 실망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까 이제 홍익표 저 원내대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친문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또 이렇게 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임종석 문제에선 또 임종석 편드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그 친문계는 친문계대로 나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 의총장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선관위원장이죠. 정필모 의원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총장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여론조사기관이 누군가의 전화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몸이 아파서 선관위원장을 사임한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선거가 컷오프는 물론이고 경선이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생각을 하죠. 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딱 정필모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퇴했죠. 정필모 의원이 누군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에게 얘기해서 지시해서 끼워 넣었다. 회사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지시했냐 밝혀라 라고 당직자 얘기하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 자,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떳떳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정황들이 그걸 전 선관위원장이 맞아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상 되게 불공정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어서 네. 민주당으로 상당히 뼈아픈 장면입니다. 정필모 위원장이 이제 KBS 기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그 사내에서 촉이 빠르기로 또 좀 정평이 나신 분이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를 직감한 게 아닌가 뉴스를 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요한 문제인 게 이거 선관위원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누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당을 움직이는 또 다른 그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조직화된 거고 하나회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그 사실은 그 비선 캠프에서 비명계 30명을 날리겠다라는 얘기는 작년 여름부터 있었어요. 홍영표 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공천의 어떤 진행을 보면 이제 그 하위 평가 20% 본민이 한 31명으로 3분의 1 정도가 커밍아웃을 했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7, 8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30명을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그래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얘기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비밀 캠프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밀 캠프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어느 그 싱크탱크나 싱크탱크나 포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선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숫자나 정보나 내용이 흘러나오고 또 이대로 진행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이한주 전 연구원장이 뒤에서 뭐 안 온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뭐 지금 보석 중인 모분이 정진상 실장이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배우했다. 예. 다만 분명한 건 뒤에서 움직이는 비선팀이 있다면 일을 못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2월 4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명문정당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임종석 실장, 노영민 전 실장 이 두 분이잖아요. 이 두 분 못 받겠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한 잡음이 잘 안 들리게끔 오히려 이제 흡음판을 설치한 것처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성기를 설치한 것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파장이 큰 임종석 전 실장 문제를 20일을 끌었어요. 물론 그래도 한 이거는 4, 5일 최소한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끌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 어느 조직이 맞아 이걸 그린다면 여기에서 책임이나 배짱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민주당 공관위원이 친명 성향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고 또 동조 의사를 밝혔는데요.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친 이재명계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국의 선거 판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적인 갈등을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에 대해 내일쯤 결론을 내릴 것 같다며 새 출발을 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공천 배제를 암시한 건데 임 전 실장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한 3번쯤 하면 그때 받을게요.
실제로 임 전 실장은 해당 방송 다음 날 서울 중송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박 실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꼭 저렇게 사고를 친다니까요. 같은 일을 해더라도 저렇게 아니 공관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천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공천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공관위원장이 유튜브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94년생이라고 하는 게 더 놀랐어요. 소위 청년 정치인인데 청년 정치가 과연 뭘까? 야, 이 젊은 분들도 이렇게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정치에 미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2년 그 총선에 그 재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2012년도 총선 다 이길 것 같았잖아요. 그때도 낙검수 때문에 진 거거든요. 네.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조국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김용민이 그때 막말 이 문제가 됐을 때 얘를 방면으로 이용가치가 높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그러니까 하세요. 여론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뭘 어떻게 잘라야지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결국 못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싸움을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지. 랠리를 정정적으로 끌어가지고 아예 판을 갖다 김용민 선거판을 만들어서 완전히 민주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도 사실은 그 팟캐스트라는 그 플랫폼에 너무 의존했거든요. 그러다가 당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잘라내면 그 지지자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해서 못 잘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이제 뭘로 변한 겁니까? 유튜브로 변했고 아까도 보게 되면 사실 공천을 여기서 한 거잖아요. 임종석 잘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새 날이 와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